안녕하세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아니, 엊그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번째예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막 빨리 지나는지 몰랐어요. 이게 다 재밌어서 그래요. 내가 재밌어가지고. 자, 이은결이 일루션과 알려드리는 경제 이야기. 경제 용어는 어떻게? 쉽게, 그리고 개념은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게. 한 컷으로 보는 경제.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야, 빛을 가르는 속도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저 투구력. 모두들 그가 마운드에 올라섰다 하면 침을 삼킬 정도로 두려워한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제 후배인데요. 류현진 선수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요, 지난 2013년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고 활약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 받은 금액이 자그마치 3,600만 달러. 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0억 원입니다. 이때 신문이나 TV 뉴스에서도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한국에서 미국 메이저리그로 바로 슝 날아간 최초의 한국 선수라고 말이죠. 이렇게 야구계의 아이돌이라 할 정도로 전 국민의 대대적인 인기를 얻은 류현진 선수. 그 인기를 증명하듯 CF도 꽤 많이 찍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류현진 선수의 한 해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10억? 20억? 30억?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51억 원입니다. 미화로 482만 달러라고 해요. 여기에 각종 CF 방송 출연까지 더하면 이야, 이게 다 얼마인가요? 실력도 빵빵, 재력도 빵빵, 엉덩이도 빵빵.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한 컷은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알아. 또 이번엔 또 뭔데? 뭔데? 류현진 선수랑 대체 경제 시간이 뭐 어쨌는데? 이러고 있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뭐다? 그렇죠.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률입니다. 앞에서 살짝 말했지만 이게 다 얼마야? 류현진 선수의 연봉이 매년 화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연봉은요, 그 사람이 한 해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그 노력의 대가를 얼마를 받는지, 즉 얼마나 버는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렇다면 나라의 한 해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GDP! 그렇죠. GD의 P, GDP. 한 나라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총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게 바로 GDP입니다. 그리고 GDP와 말이 살짝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생산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따지는 게 바로 GNP예요. 네. 또한 개인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게 GNI,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자, 오늘은 GDP와 GNP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인 GNI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류현진 선수의 연봉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류현진 선수가 미국 LA 다저스에서 벌어들인 돈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GNI 숫자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국내 총생산인 GDP에는 전혀 도움을 못 줘요.
왜냐? GDP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경제 생활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합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류현진 선수의 연봉은 GNP로 따져보면 또 도움이 돼요. GNP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 한류 열풍으로 홍콩 및 중국에서 치맥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치킨 회사들이 중국 대륙에 진출했는데요. 홍콩이나 북경에 있는 우리나라 치킨점이 벌어들이는 이 수익금은요, 우리 GDP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 국내에서 활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GDP에는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경제 용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토록 GDP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GDP를 가지고 그 나라가 부자냐 아니냐,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어느 나라를 놀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어떤 나라가 좋으려나?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기타 등등 여러 군데를 갔다고 한 나라를 정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제가 포털 사이트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이름을 쳤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면적과 인구수, 화폐가 뭔지 쫙 나오잖아요. 이때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바로 GDP예요. GDP 얼마라고 쓴 바로 옆에 세계 몇이라고 쓰여 있죠? 찾아보세요. 그죠? 사람들은요, GDP를 보고 이 나라는 세계 몇 위로 잘 사는구나, 경제 수준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 수 있는 GDP.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로 건너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필리핀과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데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원조 무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우리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 가발 부탁해요. 엄마의 세상에! 심지어 소변도 모아서 팔았다네요. 이것은 옛날에 실제로 났던 신문 기사인데요. 소변을 모아서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자고 소변 대모집 중이라고 쓰여있죠? 소변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중풍 치료제를 만드는 데 쓰인다니까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1960년대에 들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경제개발 5주년 계획입니다. 5년을 주기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경제성장을 해보자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전국에 산업단지를 세우기 시작했고,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아는 학생이 아마 있으려나? 네. 저도 굉장히 어릴 때 들었던 거예요. 노땅처럼 보지 마세요. 네. 아무튼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 주제곡이에요. 농촌에서는 마을 길을 넓히고 새로운 작물을 심어서 농가의 소득을 키웠어요. 어디 이뿐인가요? 하단! 혹시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수출 1호 차인 포니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구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술력 100%로 만든 자동차라는 거. 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손기술이야말로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어메이징 하잖아요.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반도체, TV, 컴퓨터, 휴대폰, 뭐 마술, 매직. 네. 어쨌든 지금도요 세계 시장을 쪼물딱 하는 거, 그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 가난한 나라에서 신흥국으로 성장한 이 한국을 보고요 세계인들을 정말 깜놀하고 그야말로 엄지척 했다는 거죠. 대단해요. 1953년만 해도 국내 총생산인 GDP가 불과 13억 달러였는데 1990년대 들어서는 2,793억 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200배나 차이가 나요.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자, 그럼 60년대와 현재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먼저 수명을 비교해 보죠. 1970년대엔 평균 기대 수명이 61.9세였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2014년에 조사했을 때는 기대 수명이 81.8세로 나타났대요. 지난 44년 동안 기대 수명이 20년 늘어난 거죠. 자, 이번엔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을 수 있는 통계예요. 바로 대학 진학률이죠. 1965년부터 1990년까지는 10명 중 3명이 대학에 갈까 말까 했었대요. 그러다가 1980년 이후에 한 집의 자녀 수가 한두 명에 불과해지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률이 올라갔는데요. 2005년에는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거. 아휴, 그래서 박 터지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진짜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어느 정도일까요? 약 1조 4,351억 달러, 세계 11위예요. 1953년에 불과 13억 달러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62년 만에 1000배 이상 GDP가 뛴 거죠. 이 GDP가 매년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걸 보고 그 나라가 성장하는 나라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왜 뉴스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몇 프로 올라갔다 혹은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제 GDP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도요 시원하게 클리어 됐습니다. 그럼 저는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한 컷을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See you again!